그 예전에 강의하신 거를 영상으로 저장을 한다고. 네. 지난번이랑 저장된 영상은 어디서? 아, 네. 그걸 제가 URL을 미처 말씀을 못 드렸는데요. 제가 오늘 중에 이제 그 공지 형태로요. 그 URL을 말씀을 드릴게요. 그러면 그게 이제 유튜브 이제 플레이리스트 형태로 되어 있고요. 네. 그래서 거기에 이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목소리만 들리고 화면은 지금 이렇게 주시고 화면이 이렇게 나오는 네. 네. 제가 지금 이게 그 화면을 지금 이제 음성과 함께 이제 녹화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 제 얼굴은 이제 나오진 않고요. 화면과 이제 목소리 그리고 뭐 당연히 펜과 네. 네? 다들 뭐 별로 원하지 않으실 것 같은데. 네. 올라오는 동영상에서 이게 볼 수도 있어. 네. 알겠습니다. 네.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 당황스럽네요. 네. 그러면 다음 강의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하겠습니다.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요, 아까 배웠던 것이 이제 저희가 그 리니어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것이었고요. 그다음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것은 이제 차이가 하나가 딱 있는데 이제 뭐냐면 아까는 저희가 집에 뭔가 크기를 가지고 집의 가격을 예측을 했다면 가격은 사실 저희가 실수라고 볼 수가 있고요. 그냥 네, 뭐 자유롭게 될 수 있는 값이죠. 뭐 3억 7천만 원, 뭐 그러면 네, 뭐 5억 1,140만 원, 뭐 이런 식의 다양한 어떤 실수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근데 이제 클래시피케이션이라고 하는 문제는 뭐냐면 이제 뭐 아니면 도, 그러니까 기냐 아니냐, 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이제 맞추는 문제가 되고요. 그랬을 때 그것을 이제 아까의 그 문제는 실수의 어떤 타겟 값을 예측을 하고자 할 때, 혹은 그것을 맞추고자 할 때가 이제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문제였고요. 그래서 아까는 이제 그 선형 모델 y는 ax b를 썼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썼고요. 그 아까 그 저희가 배웠던 방식이 요거고요. 그다음에 여기서는 이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말을 쓰는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인데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는 말은 이제 비록 요 리그레션이라는 말이 들어가 있긴 하지만 이게 무슨 문제를 지금 다루는 거냐? 이제 두 개 중에 하나를 맞추는 분류의 문제 혹은 이 클래시피케이션이라는 문제를 저희가 잘 풀고자 하는 것이 이 기법에서의 목적이 됩니다. 그래서 아까의 타겟 베리어블이 실수. 그런데 여기서는 이제 보시면 어떤 이메일이 들어왔을 때 그게 스팸일 것이냐 아닐 것이냐, 아니면 어떤 뭐 카드 이렇게 결제 건이 들어왔을 때 그게 이제 뭐 프로듈런트 혹은 이게 네, 그런 허위로 된 뭔가 그런 사기 형태의 거래냐 아니냐. 그다음엔 어떤 뭐 튜머, 이 종양이 발견됐을 때 이게 악성이냐 아니면 양성이냐, 둘 중에 하나의 문제로 이제 저희가 맞추고자 하는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 두 개 중에 이제 종류를 저희가 두 개 중에 하나로서의 어떤 그런 분류의 문제를 다룰 때도요. 아까는 집값이 그냥 자연스레 숫자였기 때문에 이제 좀 다루기가 편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 분류에 해당하는 그 각각의 카테고리들이 숫자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그냥 숫자를 적당히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뭐 스팸은 저희가 뭐 1이라고 정의를 하고요. 난 스팸은 저희가 0이라고 한번 정의를 해보는 것입니다. 그런 식으로 이제 뭐 어렵지 않게 저희가 숫자로 이제 각각의 분류된 값들을 바꿀 수가 있고요. 만약에 그렇게 되면 아까에 배웠던 그런 리니어 리그레션이라는 것을 이제 어떻게 보면 그대로 좀 써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또 단순한 문제로서 어떤 종양의 크기가 이제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이것이 악성이냐 아니냐에 대한 것을 좀 판단을 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튜머 사이즈가 종양의 크기가 뭐 한 이 정도쯤 됐을 때는요, 모두 다 이제 양성으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때 해당하는 y 값은 아까 저희가 집의 크기랑 집 값을 그 해당 점으로 저희가 나타냈던 것처럼 이것도 역시 그렇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종양의 크기와 그다음에 그때 해당하는 이제 양성이기 때문에 0으로 이렇게 찍히겠죠. 저희의 데이터는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엔 또 이쪽에서는 또 종양의 크기가 크면 여기에 이제 악성인 경우들이 많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그때 해당하는 y 값은 뭐 이렇게 됩니다. 그러니까 보시면 이제 y축으로는 딱 두 가지 값을 가지는 거죠. 0 아니면. 그게 약간은 아까랑 좀 차이점이 됩니다.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이제 선형 회귀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네, 좀 다시 한번 그리면 이렇게 저희가 4점이 발견이 됐고요. 어떤 뭐 1cm, 뭐 1.2cm, 1.8cm, 뭐 1.9cm일 때 다 종양이 양성인 것으로 판단이 됐고, 또 한 이쯤부터는 이제 뭔가 한 3cm, 뭐 3.2cm, 뭐 4.5cm, 그다음에 여기는 뭐 한 6.3cm 이렇게 발견이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다가 그냥 고지고대로 그냥 선형 모델 한번 적용해 본다라고 하면 대충 모델이 이렇게 나올 것입니다. 즉, 이 종양의 크기에 이제 뭔가 이제 선형 모델로서 y는 ax 플러스 b를 저희가 그리는 것이죠. 그러면 이때도 저희가 얼마나 잘했는지 못했는지에 대한 어떤 점수를 한번 매겨보면요. 그 아까 저희가 계산했던 그 y는 ax 플러스 b 마이너스 그 다음에 그때 해당 값이라고 하는 그 차이는 이 그래프상에서 어떻게 표현이 되냐면 이제 네, 요 점을 예를 든다면 y는 이번에는 뭐 4분의 1의 x 플러스 0.1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저희가 이 a는 요거로 b는 이거로 잡았을 때에 3을 대입을 하면은 이게 어떻게 되냐면 0.75 플러스 0.1 그러니까 이건 0.85에 해당하는 값이 되겠죠. 그리고 그 값은 이제 요때의 요 함수 값인 여기가 이제 0.85인 겁니다. 그렇게 되면 여기서는 차이가 이제 저희는 이 값은 1이었으면 좋겠었으니까 이제 여기를 a 그리고 여기를 b라고 넣었다면 ax 플러스 b 마이너스 1 이거가 저희한테는 이제 감점의 점수가 되고 이걸 이렇게 제곱을 하면 결국은 저희는 뭘 한 것이냐 하면 이제 요 사이에 있는 요 값을 저희가 그 계산해서 이것을 제곱을 한 것이네요. 그리고 이제 이 그림상에선 어떤 그 수직으로 봤을 때 저 길이가 저희의 감점의 크기가 되기 때문에 결국은 네, 여기서는 감점이 거의 없고 여기서는 이만큼의 감점, 여기서는 이만큼의 감점, 네, 이런 감점의 요인들이 다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감점들을 총합을 최소화하고자 하는 라인은 대충 제가 그린 것처럼 빨간색 라인 정도가 되겠죠. 이거보다 너무 이제 위에 있으면 감점이 굉장히 종합적으로 다 커질 거고요. 네, 그런 식으로 이제 처리를 하면 또 될 것 같긴 한데 이게 또 어떤 문제가 있느냐?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의 이제 종양의 크기가 뭐 한 10cm 정도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어떤 이 사람의 어떤 양성이냐 악성이냐 또 역시 악성으로 이제 뭔가 나타났습니다. 그러면 여기 이렇게 점이 찍히게 되겠죠. 그러면 이때는 이게 쭉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게 로스가 굉장히 크게 됩니다. 이때는. 그러면 얘를 어떻게든 줄여줘야지 되겠죠. 그러면 이 빨강색의 이 선을 저희가 또 기울기와 y절편을 잘 조절을 해서 대략적으로 이런 식으로 이제 가도록 좀 만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지 또 제가 너무 큰 차이가 발생이 됐기 때문에 걔의 차이를 이만큼으로만 줄여주고 얘는 또 거꾸로 이렇게 차이들이 또 발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는 지금 저희가 여기서 좀 필요한 문제는 과연 어떤 문제일까를 보시면 이 종양이 이게 악성이냐 양성이냐는 결국은 그 종양의 크기인 x가 대략적으로 한 지금 2.5를 기준으로 여기쯤으로 봤을 때 2.5보다 크면 이게 약성이고 악성이고 2.5보다 작으면 이게 양성이다. 뭐 이런 식의 지금 판단 결과를 좀 얻고 싶은 거잖아요. 이 그래프에서 저희가 보기에는 그게 굉장히 자명한데 아까 썼던 그런 이제 그 선형 모델을 여기 그냥 고지고대로 적용을 하게 되면 뭐 이런 식의 좀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 생긴 문제는 그게 왜 그런 문제가 생겼나를 가만히 보면 이게 저희의 이 선형 모델은요. y는 뭐 예를 들면 4분의 1x 플러스 10 0.1이라고 하는 이런 모델을 이렇게 잘 이렇게 주의 깊게 해서 만들었다라고 하면 이것의 값은요. x의 값이 자유롭게 변화함에 따라서 y의 값도 또 자유롭게 변화를 합니다. 지금 무슨 소리냐면 x가 뭐 가장 극단적으로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가 되면 y의 값도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사실 무한대가 됩니다. 근데 저희의 타겟 밸류는요. 이게 0 혹은 1 이기 때문에 이 값 자체는 뭐
무한대가 될 일도 없고 마이너스 무한대가 될 일도 없고요. 네, 딱 0 혹은 1 이 두 가지 중에 하나의 값인 셈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런 선형 모델에서 이렇게 y가 이렇게 굉장히 큰 값으로 가서 뭐 이렇게 멀리에서 이렇게 큰 로스가 발생되는 이런 것들을 뭔가 좀 방지를 하는 장치를 좀 마련을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그 장치를 이제 어떻게 마련을 하냐 하면 저희가 이거 한번 이 선형 모델을 쓰고 나서요. 한번 이 선형 모델을 쓰고 나서 그러니까 결국은 저희는 좀 여기서 좀 저희가 생각할 때 종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이 사람이 이게 악성일 확률이 어떻게 보면 좀 더 높아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종양이 크면 클수록, 즉 이런 선형 모델을 쓰되 거기서 나오는 값이 뭔가 0 혹은 1 아니면 이걸 조금 더 일반화를 한다면요, 이게 악성이 될 확률을 어느 정도의 값이다 라고 이제 저희가 좀 예측을 했으면 좋겠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0 혹은 1 이 두 가지 값을 가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어떤 확률값을 최종적인 이제 아웃풋 결과값으로 이제 내주는 이러한 형태로의 모델을 저희가 좀 만들고 싶은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아까 y는 4x 플러스 뭐 0.1 이러한 식을 만들었으면요, 이것을 0에서 1 사이에 해당하는 이러한 값으로 이제 변형을 하도록 하는 이런 형태의 어떤 하나의 변환을 여기에 추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것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 하면요, 이렇게 뭔가 해봅니다. 네, 뭔가 저희가 일단은 선형 모델을 만듭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하고자 하는 모델에서도요, 혹은 지금 저희가 배우고 있는 것이 이제 로지스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모델인데, 이 로지스 리그레션에서 기본적으로는 이런 선형식을 이제 만들어서요, 여기서 나온 선형식, 즉 뭔가 종양의 크기가 크면 클수록 그 악성일 확률이 높아지도록 하는, 근데 저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로 가기 때문에 이것을 저희가 0에서 1이라는 레인지 요 영역으로 탁 한번 좀 변환을 시켜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변환을 시켜주는 데 사용하는 이 펑션을 저희가 이런 로지스틱 펑션이라고 하는, 혹은 시그모이드 펑션이라고 하는 이런 변환으로 이제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종양의 크기가 크면 이렇게 굉장히 큰 값이 나왔었죠. 그러면 이렇게 큰 값에서는 거의 그 값이 확률이 1인 값으로 이렇게 나타나게 되고요. 그 다음엔 또 거꾸로 종양의 크기가 거의 없었어요. 굉장히 작았으면 또 그래서 그 해당하는 그 선형 모델에서의 값이 굉장히 작은 값으로 뭔가 나왔다. 네. 이 전체적인 값이 굉장히 작아졌다라고 하면 그때 확률을 이제 거의 0으로 이제 매핑시키는 형태로 이제 펑션을 쓰게 되는 거죠. 네, 그렇게 되면 이렇게 한번 또 변환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값은 항상 이제 0에서 1 사이이기 때문에 저희의 그 해당하는 그 어떤 그 레이블 혹은 두 개 중에 하나였던 이게 양성이다 악성이다와 이제는 이제 그 스코어를 비교를 해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내 모델에서는 이게 한 4분의 1 x 플러스 0.1이라는 모델에서요, 이게 한 5cm쯤이 나왔다. 그러면 이것은 전체적으로 보시면 4분의 5, 1.25가 되고 한 1.35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선형 모델이 나왔을 때 여기 1.35가 이렇게 매핑이 되는 거고요. 그럼 이 1.35를 그 아까 악성이다라고 했을 때 그 1이랑 직접적으로 바로 비교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1.35일 때는 이 펑션을 한번 통과를 시켰더니 확률이 한 0.8이 나오더라. 그러면 저희 모델은 이 경우는 80%의 확률로 이제 악성일 것 같아 라고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80%의 확률과 이제 원래 주어졌던 이 1이라는 값은 이거는 제가 확실하게 본 어떤 예제니까 이것은 100% 악성이다 라는 형태로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게 됩니다. 그러면 80%도 조금 모자라긴 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00%라고 저희는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거를 80%라고 생각을 한 것이니까. 그래도 뭐 나쁘지는 않죠, 이 정도는. 그래서 여기서 로스가 어느 정도 좀 발생이 되긴 합니다. 왜냐하면 20%의 확률을 저희가 더 맞출 수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80%밖에 이야기를 못했으니까. 그렇지만 이 정도면 뭐 잘한 거죠. 예를 들면 한 이쯤이 나와서 그때 확률값이 20%라고 하면
20%라고 하면 이때는 좀 문제가 되는, 한 25%로 하겠습니다. 25%라고 하면 이때는 좀 확실히 이제 문제가 됩니다. 왜 문제가 되냐면 이 사람이 이 케이스가 이제 이 악성이다라고 하는 것이 확률이 25%밖에 안 된다라고 하는 말은 저희가 이 1이라고 하는 100%라고 보는 이 확률과 뭐 대략적으로 75%의 차이가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이게 사실 결과적으로는 이 모델이 내부적으로는 이런 어떤 0에서 1 사이의 확률 값을 주긴 하지만 이게 만약에 저희가 만약에 의사라고 한다면 대략적으로 몇 퍼센트 이상일 때는 이거는 악성이다. 아니면 몇 퍼센트 이하일 때는 이건 양성이다. 이렇게 두 개 중에 하나로 결국은 다시 한번 판단을 두 개 중에 하나를 선택을 해서 내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그 기준은 뭐 대략적으로 뭐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50%라는 확률이 있겠죠. 그러면 50%보다 큰 어떤 80%를 달성했을 때는 악성인 것 같습니다. 라고 하면 뭐 대략적으로 맞은 것인데 이제 25%라고 하면 이거를 저희가 양성이라고 하기 때문에 이 경우는 이제 큰일 나는 경우죠. 그래서 이게 둘 중에 하나를 판단을 할 때에 어떤 0.5라는 값보다 이제 좀 작아지게 되면 이때는 좀 문제가 좀 심각해지는 것이고 0.5라는 값보다 큰 쪽으로 그래서 자기 본인의 원래 주어진 그 레이블이랑 비슷한 값이 되게 되면 이제 그래도 뭐 나쁘진 않은 것입니다. 네, 이러한 형태로 한 번의 변화를 더 거쳐서 이제 어떤 확률의 형태로 바꾼 다음에 거기서 저희가 어떤 그 감점의 그 식을 만들고 그것을 또 최소화를 시키는 것이 바로 이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라고 하는 방식이 됩니다. 혹시 여기까지 질문 있으신가요? 아까 처음에 설명 이론에 로지스틱은 네. 매력적인 모델이 아닌 듯한 느낌. 아까 말했던 네. 특정의 0.5 이상일 경우에 그나마 확률이 점점 가까워지는 모델이 나올 수가 있는데 네. 두 번째 말씀하신 0에 가까운 거지만 확률이 낮아짐으로써 이 모델 자체에 대한 신뢰성이 많이 떨어지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그러니까 정확하게 0% 혹은 정확하게 100%에 가까운 값을 주는 게 아니라 대충 뭐 한 50% 근처에 있는 값을 줄 수도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말씀을 하신 건가요? 네, 50% 미만의 확률이 네. 나고 네. 걔를 봤을 때 그럼 제가 좀 확실하게 받아들일 수 없는 게 네. 그럼 그 확률 0.5 미만의 값이 나왔을 때 그 문제는 뭔가 좋지 않은 형태로 받아들이는 게 맞는 거지. 네. 그래서 의미 있는 값으로 보고 뭔가 또 얘를 더 최적화하기 위해서 막 네. 분석을 해야 되는 거지. 네. 네. 그러니까 사실 최종적으로 판단을 저희가 50%보다 그러니까 악성인 것은 50% 이상으로만 판단을 하면 되고 그다음에 이제 양성인 것은 50% 미만인 것으로만 이 모델이 아웃풋을 주면 사실 뭐 이렇게 의사 입장에서 보면 뭐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근데 사실 이게 아주 이 모델이 좀 뭐랄까요 좀 간당간당하게 좀 아웃풋을 줘요. 그러니까 뭐 한 51% 그래서 얘는 악성이다. 49% 이렇게 해서 뭐 이제 양성이다. 이렇게 되면 좀 불안한 거죠 저희가. 그리고 역시 학습을 할 때에도 역시 마찬가지로요. 100% 있는데, 그러니까 정확하게 악성이 있는데 저희 모델은 정말로 51%만 주고 있어요. 그러면 뭐 이거는 뭐 이렇게 판단을 하는 입장에서 얘는 뭐 이렇게만 주면 맞추겠지만 분명히 이 경우에도 저희는 로스는 정확하게 이제 부여를 해야 됩니다. 너는 49점, 그러니까 0에서 100%. 네, 이제 요런 어떤 로스 펑션을 저희가 다시 조금 도입을 조금 합니다. 그래서 자꾸 펑션이 이것저것 자꾸 나오긴 하는데, 네. 이 보시면 어떻게 되냐 하면요. 정말 악성인 경우에는 그것은 이제 100%로 저희의 타겟 밸류를 생각해 볼 수가 있고요. 저희가 적합화를 시키고 싶은. 근데 지금 저희가 선형 모델을 쓰고 이제 로지스틱 펑션을 써서 0에서 1 사이로 만든 그래서 어느 정도 좀 확률 값을 주고자 하는 형태에서의 그 확률 값이 한 75%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아까대로 하면 25%의 차이가 생겼고 예를 들면 그냥 25%의 제곱을 하게 되면 뭐 아까처럼 저희가 그 차이의 제곱을 그냥 쓴 로스가 되고요.
그렇게 쓰지는 않고 어떻게 쓰냐면 약간은 또 이런 이상한 펑션을 좀 저희가 도입을 해갖고 이때 차이가 뭐 이때는 썩 크지 않은 정도로 이 저희의 감점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만큼은 25%였지만 감점은 오히려 뭐 한 1점 정도밖에 안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엔 또 거꾸로 여기에 25%로 만약에 저희가 하게 되면 이때는 75%, 그러니까 고지고대로는 75%만큼의 감점이 생겼지만 20%로 하겠습니다. 20%. 그러면 이제 80%만큼의 이제 차이가 생기긴 했지만 이때는 함수값이 굉장히 커져서 뭔가 이때는 로스를 한 100이라고 주는 것입니다. 그 다음엔 또 한 10%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악성인 경우를 이거가 악성인 확률은 10%밖에 안 돼 라고 했을 때는 이 그냥 고지고대로의 차이는 90이긴 하지만 이때는 저희가 엄청나게 큰 값에 이제 어떤 로스를 부여를 해갖고 이때는 뭐 한 10만 점의 어떤 로스를 또 부여를 하는 겁니다. 감점을 10만 점이라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 그래서 거의 0에 가까운 값을 준다는 것은 아 이거는 내가 100% 양성인 것 같아라고 거의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런 경우는 아 이거는 저희가 절대로 이제 일어나도록 해서는 안 되는 경우잖아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때에는 로스가 뭐가 되냐면 무한대 값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스를 이런 식의 펑션으로 저희가 좀 반영을 합니다. 그래서 좀 두 단계가 있었습니다. 지금 리니어 리그레션에서 저희가 여기를 배우면서 좀 바꾼 것이 하나는 이제 그냥 직선의 방정식을 쓰면 이게 나오는 y 값이라는 게 마이너스 무한대에서 무한대까지 어떤 전범위에 걸쳐서 나오니까 이거를 한번 레인지를 0에서 1 사이 이거를 저희가 뭔가 확률처럼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이런 레인지를 한번 싹 잡아주는 아까 그런 펑션을 한번 적용을 했었고요. 그 다음엔 이제 0에서 1 사이로 나온 값과 저희의 타겟 그 밸류인 0 혹은 1 이 두 개 간의 이제 차이가 있을 때에 그 차이를 과연 얼마만큼의 감점으로 저희가 부여를 해야 될지 그 감점을 부여를 하기 위해서 도입한 어떤 새로운 펑션이 이제 하나가 더 있는 것입니다. 요게 그 이제 감점에 해당하는 펑션이 되고요. 그 두 가지입니다. 그래서 큰 그림으로 보시면 네 그러면 뭐 요 감점을 지금 했으니까 요 감점에 해당하는 이제 혹시 질문에 대한 답이 되셨나요 아까? 네. 네. 근데 네. 50이라고 40%를 비교를 해보면 네. 51%로 악성이다. 네. 실제로 악성이었어요. 네. 맞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저가 이제 차이에 대한 이제 그런 감점이 49에 뭐 49면 여기 네. 이제 뭐 어떤 뭐 특정점이라고 뭐 100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49%가 나와서 양성이라고 판단했어요. 네. 그럼 이제 완전히 틀린 거잖아요. 네. 또 틀린 건데 그 감점은 비슷해요. 그러면 저것도 조금. 네. 그러니까 이게 사실 결과로 완전히 다르게 판단했는데. 아, 네. 감점은. 네. 네. 그 굉장히 또 좋은 질문이시고요.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그러니까 그 학습 단계에서라기보다는요. 그것을 실제로 다 학습을 하고 나서 그 모델을 실제로 사용할 때 의사가 사용을 할 때에 이제 그때를 좀 말씀을 드린 것이고요. 지금 이제 학습을 할 때는요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그 악성일 때에 저희가 한 51%가 라는 확률이 지금 현재의 값에서 나왔습니다. 그러면 그때에도 감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리고 이 감점이라고 이때 발생한 이 감점 때문에요. 이 값은 51%라는 값에 저희의 감점 펑션은 만족을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이 로스를 점점 더 줄일 수 있도록 51%로는 만족을 하지 못하고 좀 더 그 저희의 모델에서 나오는 확률 값을 이 더 큰 값으로 저희가 만들어 주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 로스들이 점점 더 작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1인 경우에는 그러니까 저희가 모은 데이터들 중에 악성도 있고 양성도 있긴 한데 악성의 데이터의 경우에는 그때의 각각 케이스에 해당하는 확률 값이 누구는 75%, 또 어떤 두 번째 사람에서의 데이터는 이 사람도 악성인데 이 사람의 그 저기 튜머 종양의 크기를 얻던 이 사람은 뭐 한 60%밖에 안 나왔고 어떤 사람은 뭐 51%, 어떤 사람은 49%, 어떤 사람은 뭐 20% 이런 이제 다양한 케이스들이 있는데
그때 하나하나마다 100점 만점에, 그러니까 로스를 전혀 그러니까 로스를 항상 다 발생시키는 거예요. 그 경우는. 그래서 75, 방금 말씀하신 거는 그러면 그 오차를 뭔가 양쪽적으로 몰고 네, 쪽으로 모은다는 건 네. 저 그래프에서 코스트 펑션의 그래프 모양이 직각에 가까운 네, 맞습니다. 네. 네, 그래서 이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뭐 50%까지는 좀 서서히 증가하다가요. 여기서 이제 확 증가를 하는 식이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요 로스 펑션은요. 이거는 악성일 때의 데이터에만 쓰는 로스 펑션이 되게 됩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1에 가까울수록 저희는 이제 감점을 덜 발생시킨 거니까. 그러면 양성일 때, 즉 그때가 타겟 밸류가 이제 0일 때 그때 쓰는 또 로스 펑션이 따로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고지고대로 쓰면 안 되겠죠. 왜냐면 이거는 모든 확률값을 다 1에 가까울수록 로스가 적은 거니까요. 그래서 그건 어떻게 쓰냐 하면은 이것을 이렇게 0.5를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대칭을 시킨 것을 쓰게 됩니다. 네, 그렇게 해서 이런 식의 또 똑같은 펑션인데요. 그것을 이렇게 한번 싹 뒤집어서 이런 형태로 이렇게 쓰게 됩니다. 그러면 네, 아까 그 펑션은 그냥 그대로 0.5를 기준으로 이렇게 대칭을 시킨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이제 그 확률이 정확하게 이제 0이 됐을 때는 저희가 로스가 100점인데 그렇지는 뭐 못하고 한 10%다. 그러면 뭐 로스가 이만큼 발생이 됐고 또 뭐 한 80%다. 그러면 로스가 또 굉장히 심각하게 커지고 이런 식으로의 이제 감점의 어떤 저희가 감점을 매기는 이런 어떤 펑션을 써서 이제 모든 데이터들에 대한 그런 감점 값들을 계산을 하고 거기다가 이제 그것들을 이제 그레디언트 디센트로 최소화를 시키도록 하는 파라미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나요? 여기까지 그러면? 네. 그러면 저희가 여기서는 두 가지 요소가 더 추가가 됐다라는 거, 네, 그게 이제 중요하고요. 그 두 가지 요소를 그러면 하나하나씩 뭐 조금 배워보면 저희가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요소인 확률값, 그러니까 이 마이너스 무한대에서부터 무한대까지를 줬을 때 그때 이제 그것을 어떻게 0에서 1 사이의 확률값으로 바꾸는가, 즉 이 펑션을 하필 왜 이렇게 만들었을까? 이 펑션의 식은 뭐 저렇게 나온다고 하는데 저게 이제 무슨 의미를 가지는 것인가를 좀 저희가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하냐 하면요, 기본적으로는 이게 뭐 아무리 그래도 이 선형 모델입니다. 내부적으로 저희가 조절해야 되는 파라미터나 아니면 최적화를 하는데 저희가 잘 주의 있게 결정을 해야 되는 것은 결국 y절편과 이제 기울기, 이 두 가지 요소인 것은 여전히 변함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할 때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여기서 나온 y 값은 원래 마이너스 무한대, 근데 그거를 0에서 1 사이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었는데 이렇게 이제 변환을 해줘야 되는데요. 저희가 여기서의 함수 값이 만약에 0이라고 한다면 이 값은 적당히 50%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 값이 뭐 예를 들면 한 1쯤 나왔습니다. 1 플러스 1. 그러면 이 값은 대략적으로 한 75%. 이거는 값은 제가 그냥 쓰는 거라서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닙니다. 그 다음에 한 2가 나왔을 때는 뭐 한 80%. 그 다음에 뭐 한 100이 나왔을 때는 뭐 한 83%. 그다음에 뭐 한 10,000 이렇게 나왔으면 뭐 한 이건 뭐 95%. 뭐 이런 식으로 이제 매핑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마이너스도 똑같이 저희가 대칭을 해서 마이너스 1일 때는 이제 뭐 한 25%밖에 안 되고요. 그 다음에 마이너스 2일 때는 뭐 또 20%. 네, 그대로 저희가 대칭을 시켜서 이런 전 영역으로 갈 수 있는 어떤 마이너스 무한대까지 저 선형 함수의 함수값을 이런 식으로 확률값으로 매핑을 시키고 싶은 펑션을 저희가 찾고 싶은 겁니다. 이게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거였죠. 그럼 이것을 어떻게 하냐 하면요, y는 ax 플러스 b, 이 함수값 y를 어떻게 매핑을 하냐, 이제 누군가 이제 비교를 해서
누군가와 비교를 하고 그 비교를 해서 자신이 갖고 있는 어떤 상대적인 비율로서 뭔가 이런 매핑을 저희가 만들고 싶은 겁니다. 근데 0일 때는 어떻게 되느냐? 저희가 50%라고 저희가 생각을 딱 한다고 이렇게 고정을 좀 시켜봤습니다. 그렇게 되면 y랑 저희가 0이랑 비교를 했을 때에 이때에 뭔가 50%의 확률로 딱 떨어지도록 이렇게 나오도록 저희가 펑션을 한번 만들어 봤고요. 그 다음엔 y가 거꾸로 1, 2, 3, 4 혹은 뭐 100, 뭐 1000 이렇게 값이 되면 그때 나오는 확률 값은 거의 1에 가깝도록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제 저희가 어떤 식으로 펑션을 꾸며봤냐 하면요. 둘 다 무슨 값을 취하냐면 이 지수승, 2의 지수승을 취하는 것입니다. 요 2는 요거는 뭔지 아시나요? 이게 또 이과에서만 아마 또 배우는 건가? 뭐 그런데 이게 자연 로그나 이런 데서 쓰이는 그 자연 무슨 내추럴 자연 상수인가? 뭐 하여튼 네. 혹시 아시나요? 혹시 아시는 분? 아, 네. 이게 뭐냐면 네? 아, 네. 그럼 이거는 이제 뭐냐면 이제 저도 이 정의까지는 제가 이제 그거 해본 적은 없는데 가만히 있어보자. 이게 이렇게 이래 x를 저희가 추가를 하고 이거를 x분의 1승 네. x분의 1승 아니면 이걸 이렇게 쓰겠습니다. 1 플러스 x분의 1을 해갖고 여기다 x승을 취하고 여기다가 이제 x를 무한대로 보내는 네. 이래서 이제 x에다 굉장히 작은 수를 더하고 그 작은 수를 더한 게 뭐 1.01이다. 그러면 거기다가 이제 100승을 취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1 플러스 0.01 그 다음에 0.01의 역수인 100승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엔 x를 더 키웁니다. 1에다가 0.0001에다가 이때는 만승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더 작은 값을 더해줄수록 더 지수승을 키워주고 저게 신기하게도 발산을 할 것이냐 아니면 그냥 1에 가까워질 것이냐 아니면 중간에 어떤 그 딱 그 뭔가 밸런스가 되는 포인트가 있을 것이냐 적당한 그 밸런스가 있고 이것을 이제 굉장히 작게 혹은 얘는 크게 그래서 이 두 개가 작고 커지는 속도는 항상 똑같아야 됩니다. 속도를 똑같이 맞추면 이게 대략적으로 2.71 정도의 값이 나오게 됩니다. 이런 뭐 이게 이제 잘 E라고 하는 결국은 E라는 게 뭐 변수나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2.7입니다. 2.7. 그리고 이제 얘는 이제 특성이 또 뭐가 있었냐 하면 이런 게 있었습니다. 얘를 그러면 왜 하필 우리가 꼭 써야 되느냐? 이제 또 저희가 미분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그래서 EX를 저희가 한번 미분을 하면 이제 이것은 또 신기하게도 자기 자신이 그냥 그대로 나옵니다. 미분을 하면. 이것은 무슨 말이냐면 여기다가 1승을 하면 뭐가 나올까요? 이때 함수값. 그리고 이 지수승은 대충 이렇게 그려져요. 이렇게. 그러면 이 1일 때는 함수값이 뭐가 나오느냐? 2의 1승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이때는 함수값이 이제 2.71이 나오겠죠. 함수값이. 그런데 이것을 다시 미분을 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이 나온다라는 말은 이 함수값 자체가 미분했을 때 그때 대입한 것은 이때 접선의 기울기 있잖아요. 그 접선의 기울기가 자기 자신 그 함수값과 똑같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때의 기울기도 역시 2.71이다. 뭐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에 또 이제 로그의 2의 x 그러니까 밑을 이걸 베이스 혹은 밑이라고 표현을 해서 뭐 로그는 다 아시죠? 로그의 그러니까 2의 8은 얼마일까요? 3이죠. 그렇죠? 네. 그래서 2가 몇 번 거듭 제곱이 되어야 8이 나오는가? 로그가 이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때에는 이것을 이제 저희가 자연 로그다 해갖고 내추럴 로그다 해갖고 이게 뭐 상수가 자연 상수인가? 뭐 하여튼 자연 어쩌고가 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베이스로 썼을 때 혹은 미치로 썼을 때 로그를 요 lnx라고 이제 표현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요 이제 로그의 2의 x 요거의 또 미분은 어떻게 되느냐? 뭐가 되죠 이게? x분의 1이 나오는 거 기억하시나요? 네. 기억이 안 나요. 네. 네. 항상 처음 봅니다. 아 그래요? 네. 네. 실패 설명하셨어요. 이거를 네. 이거는 이제
아 이거까지 제가 또 모르겠네요 진짜. 이건 거의 고등학교 때 저희가 이 유도를 하는 그 유도하는 그 증명을 저희가 배웠을 텐데 그 증명까지 저희가 좀 배우기는 좀 네, 뭔가 저도 사실 잘 몰라서 어쨌건 저기 뭐 저렇습니다. 네. 그러면 뭐 이게 네. 그리고 뭐 한 이 정도로 일단 하고 그러면 로그의 좀 미분은 저렇게 이제 뭔가 반복하죠. 네. 그래서 이게 로그는 어떻게 되냐? 일반적으로 이제 지수승은요. 그러니까 뭐 2의 x승을 이제 함수로 그린다고 하면 저희가 이것은 이렇게 되는 거는 아시죠? 네. x가 더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아주 기하급수, 말 그대로 기하급수라는 게요. 그 지수승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기하라는 게. 기하요. 기하가. 그래서 계속 올라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이 마이너스 무한대로 가면 혹은 마이너스 뭐 한 100 정도가 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00승은 이건 이제 2의 100승분의 1인 것과 같고요. 마이너스 지수승이라는 것이 거듭제곱을 100번을 하되 100번을 마이너스 100번을 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 결국 2의 100번을 거듭제곱을 해갖고 그거 분의 1을 하겠다는 게 이제 마이너스 거듭제곱의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때는 뭐냐? 네, x가 마이너스 100일 때 그때 함수값은 아주 작은 굉장히 작은 그 분수라는 이야기죠. 굉장히 작은. 그래서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그려집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이제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때의 접선의 기울기는 뭘까를 생각해 보시면 네, EX 이게 이제 여기가 2가 되는 경우에는 이제 미분이 똑같이 나오기 때문에 이때는 접선의 기울기도 그러니까 x가 마이너스 100일 때는 접선의 기울기와 함수값이 모두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의 100승을 하면 2.7쯤에 100승을 하면 이거는 2의 10승이 얼마죠? 저희가 2의 10승 1024. 그래서 2의 10승은 대충 공을 3개 붙이면 2의 10승이 됩니다. 그러면 2의 100승은 어떻게 되느냐? 공을 총 3개 붙였으니까 또 100승을 했으니까 10에 10이니까 30개의 공을 붙이면 되는 것입니다. 2의 100승. 네. 그랬고 이거는 뭐 그거보다 더 큰 숫자겠죠. 그러니까 공이 최소한 30개는 있고 그거보다 훨씬 더 많은 그래서 그거 분의 1을 하면 뭐 거의 0으로 가깝게 나온다는 것이죠. 뭐 어쨌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로그는 어떻게 되느냐? 로그의 x 혹은 로그의 2의 x 뭐 이거는 뭐 이 밑이 뭐냐에 따라서 그래프의 어떤 전체적인 모양만 좀 바뀔 뿐이지 그 패턴은 별로 바뀌지 않는데 로그는 이제 이렇게 되죠. 이렇게. 그럼 요 값은 저희가 뭔가요? 요 값은 로그에서 x절편에 해당하는 값은 뭐가 되죠? 로그의 x에다 뭘 집어넣으면 이 함수값이 0이 나올 거예요. 1입니다. 1. 네. 그래서 결국은 이 로그 펑션은요. 1, 이제 0을 지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거를 알기 위해서 이거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면 2의 0승은 뭐가 되죠? 모든 값의 0승은 저희가 1이 되죠. 1.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곱한다. 뭔가 여러 번을 곱하는 게 거듭제곱의 의미인데 저희가 아무것도 안 곱한다는 것은 뭐냐? 그게 결국 1에서 뭔가를 곱한다라고 시작을 하시면요. 1에다가 제가 아무것도 안 곱한다. 즉 그것은 1이 됩니다. 그 다음에 1에다가 2를 제가 2번 곱한다. 그것은 그냥 2를 2번 곱한 것과 같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처음 시작은 저희가 1로 그냥 두는 것입니다. 네, 뭐 그렇게 되고요. 그래서 이제 1은 이제 2의 0승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x가 이제 로그 2의 y 이렇게 된 거여서요. 이제 이 값에다가 이거를 이제 역함수를 취하면 y는 이제 로그는 2x 즉 x와 y만 살짝 뒤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역함수 관계에 있는 게 로그와 지수함수인데 이제 x가 1이 된다라고 하는 말은 2가 몇 번 거듭제곱이 되면 1이 될 것인가를 묻는 문제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2가 0번 거듭제곱 됐을 때가 이제 1이니까
그래서 2의 0승이 1이었으면 이것은 로그의 2의 1이 0이라는 것과 이제 똑같은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제 로그 함수는 이렇게 그려지고 이제 1, 0을 지나는 이제 펑션이 되게 됩니다. 그러면 잠시 그러면 좀 쉬었다가 그러면 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10분 정도 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중간까지는 안 가고 그거 좀 보셨나요? 네. 지금 리니어 로지스 하고요. 그다음에 그 뉴럴 넷이 아마 나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맞아요. 네. 그거를 건너뛰고 그 다음 부분에 나오는 랜스케 애니메이션 아웃라인 쪽으로 할지 아니면 좀 아직 좀 그걸로 이거 공부를 하시면 좀 쉬울 것 같습니다. 저는 그래도 좀 전설은 아니 좀 수도 다음 시간에 또 로지스틱 이거를 또 데이터랑 서울에 사서 돌려온 그런 과제가 예정되어 있는 거죠. 그렇죠. 네. 그 요번에 그 리니어 리그레션 과제 그러니까 그 그냥 점프 투 파이썬 그 과제는 뭐 그냥 아마 혼자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이제 내드렸고 그 리니어 리그레션과 그 과제는 그래도 한번 좀 같이 좀 저희가 짚어보면서 저도 좀 뭔가 이게 과연 왜 이렇게 되는지에 대해서 좀 설명을 좀 드리는 게 아무래도 좀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래서 그거 혼자 뭔가 하시기에 좀 약간은 아직은 좀 벅차실 수도 있을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궁금하신 분들 많아요. 어떻게 알죠? 네, 그러면 네, 계속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뭐 일단 네, 이게 지수함수와 로그함수는 이제 뭐 역함수 관계에 있고요. 네, 그래서 지수함수는 그러니까 네, 그 어떤 밑을 몇 번 거듭 제곱했는가 거기서 나타난 숫자인 거고요. 그다음에 로그 함수는 그거의 어떤 역함수로서 뭐 로그의 2의 8이다. 그러면 2를 몇 번 거듭 제곱해야지 이제 8이 나타나느냐 이제 요거를 나타내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네, 거기다가 이제 2의 x가 있었듯이 그러니까 2.71에 이제 x승이 이렇게 정의가 됐다면 그러면 여기서도 이제 로그의 2에 이제 뭐 예를 들면 얼마 값이 이렇게 있으면 네, 이 값을 2를 몇 번 거듭 제곱을 해야지 저 값을 만들 수 있을 것이냐. 요게 이제 이 로그의 2라고 로그 x라는 이런 펑션이라고 네, 저희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아까 다시 여기에 이제 시나리오로 이제 돌아와서요. 저희는 이제 요런 식의 매핑을 좀 만들어주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저희가 저희한테 이 선형 변환에 의해서 나온 이 y 값이 있을 때 그 y값을 일단 지수승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왜 그러냐면 이제 큰 값을 훨씬 더 좀 크게 만들어주는 뭐 이런 형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엔 이제 0은 또 똑같이 변환을 시킵니다. 2의 0승으로요. 그럼 2의 0승은 이제 뭐가 될 것이냐? 이것은 바로 이제 숫자가 이제 1이 됩니다. 모든 수의 이제 0번의 거듭 제곱은 이제 1이 되니까요. 그러면 결국은 이 두 개 간의 어떤 그 상대적인 비율로 저희의 이 어떤 선형 변환에서 나온 그 해당 값의 확률 값을 저희가 좀 할당을 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일단 0이라고 하는 뭔가 좀 디폴트로 정의된 어떤 붙박이로 딱 고정이 된 그 한 값을 놓고요. 그 다음에 저희 선형 변환에서 나온 어떤 값인 뭐 y는 ax 플러스 b에서 나온 값. 그러니까 예를 들면 y는 뭐 2x-1이 나왔다. 그러면 이제 x가 만약에 1이라고 하면요. y 값은 이제 1이 나올 거고요. 그렇죠? 그러면 그 y 값이 이제 여기가 이제 1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0과 1 이 두 가지의 값에서 저희가 이 두 가지의 값의 비율을 가지고 이제 확률을 이제 취해 보는 거예요. 근데 그걸 어떻게 취하느냐? 얘네들을 다 한 번씩 이제 2의 x승으로 다 바꿔 보는 겁니다. 그러면 이제 1은 어떤 값이 나오느냐? 2의 1승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2.7이라는 값이 나올 거고요. 0은 이제 2의 0승은 바로 1이라는 값이 나올 겁니다. 이렇게 한번 바꾼 다음에 이 두 개의 값의 상대적인 비율, 즉 2.7분의 2.7 플러스 1분의 이제 2.7이라는 값이 저희의 요 확률 값이 요 선형 변환에서 나온 요 1이라는 값의 이제 확률 값이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 이제 요 값은 얼마쯤이 될 것이냐? 한 3.7분의 2.7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한 4분의 3보다는 조금 뭐 못 미치는. 그래서 이게 한 73% 정도의 확률 값을 가지게 됩니다. 그러면 2가 되면 어떻게 될까요? 이 y 값이 2가 되면 네, 그러면 뭐 예를 들면 여기다가 x에다가 1.5를 넣었습니다. x에다 1.5. 그랬더니 y는 이제 3에서 네, y가 이제 2가 됐죠. 그러면 그것을 요 1 자리에 넣으면 얘는 당연히 그대로고요. 얘는 어떻게 되느냐? 2.7이 두 번 거듭 제곱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2.5의 제곱은 6.25니까 한 2.7의 제곱은 한 7쯤 나오겠죠. 그러면 그 값이 한 7쯤이 나오고, 그러면 이제 확률 값을 저희가 다시 계산을 해보면 이제 7 플러스 1. 왜냐하면 이것은 여기서 2의 0승에서 나온 1이니까 이거에서의 상대적인 비율 이거. 그렇게 되면 확률 값은 8분의 7 하니까 이제 0.875, 87.5%라는 값으로 이렇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해당하는 요 y 값이 이 선형 변화에서 나온 y 값이 한 2쯤이 된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확률 값이 한 87.5%로 이제 매핑이 되는 겁니다. 네. 그 다음에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1을 해보겠습니다. 2의 마이너스 1승은 그러니까 y 값이 마이너스 1이 나왔고 여기는 또 붙박이로 그냥 0이 있죠. 그러면 각각을 이렇게 해보면 뭐 항상 이제 1이고요. 얘는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승은 2.7분의 1승입니다. 3분의 2보다는 조금 더 크겠죠. 그러니까 한 0.4쯤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두 가지의 상대적인 비율인 0.4 플러스 1분의 0.4 같아서 1.4분의 0.4 해갖고 이건 얼마가 될까요? 4, 3, 12 뭐 한 27%? 이 정도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마이너스 1이 됐으면 확률 값은 27%라고 하고요. 아까 1이 됐으면 뭐 70, 뭐 한 3%? 이 정도가 되고요. 2가 됐으면 뭐 한 87%? 그 다음에 뭐 한 y가 10쯤만 되면 어떻게 될까요? y가 10 정도만 되면 10과 0을 또 비교를 하는데 이거는 차이가 뭐 사실 생각보다 그렇게 큰 차이는 아니었던 것 같긴 한데요. 이거를 다 2의 x승, 즉 지수승을 해보면 2의 10승만 돼도 이게 뭐 한 2의 10승인 그러니까 숫자 2의 10승이 1024고 2.7의 10승은 그거보다 훨씬 더 크겠죠.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한 10,000 정도로 하면 네. 그러면 얘는 무조건 1이니까요. 이거는 확률이 어떻게 나오느냐? 10,000 플러스 1분의 10,000이 됩니다. 즉 이거는 거의 뭐 99.99%로 이미 간 겁니다. 그래서 이게 지수승을 하시면 이게 0을 기준으로 0에서는 아까 50%가 정확하게 나왔었죠. 왜냐하면 2의 0승이 되면 이제 50%가 되니까 2의 1승만 돼도 73%로 올라가고 2만 되면 87%. 그 다음에 10 정도 되면 사실 저거는 거의 확률 값을 그냥 1로 매핑을 시켜주는 이제 펑션이 됩니다. 그리고 거꾸로 이제 마이너스 10이 된다.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된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10승은 결국은
만분의 1이 되니까 네, 이 경우도 계산을 해보시면 거의 확률은 0에 가깝게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네, 저희가 이제 한 10 정도만 돼도 이걸 확률을 확 1로 이제 매핑을 시켜주는 요건 이런 펑션이 이제 그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y 값이고요. 이게 확률 값입니다. 확률 값. 그래서 이제 이때는 이제 0.5가 되고요. 그 다음엔 한 아까 저희가 이제 1일 때는 한 73%, 그 다음에 2일 때는 한 87%, 그 다음엔 한 10쯤 된다. 그럼 이거는 이게 이제 1이라고 하는 라인이라고 한다면 거의 이렇게 그냥 거의 붙은 거예요. 이렇게. 네, 이래. 그리고 밑으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거의 넘어가진 않고 이렇게 되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저희가 선형 변화에서 나온 확률 값을 이렇게 이제 매핑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러한 펑션을, 그러니까 이런 y를 이제 이렇게 바꾸는 펑션의 이름을 뭐라고 하냐?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이자 이제 로지스틱 펑션, 이 두 가지 같은 이름으로, 네, 같은 것을 지칭하는 어떤 두 가지 서로 다른 이름으로 이제 불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 펑션이 나온 것을 저희가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러면 네, 여기 이제 좀 약간 무시무시한 식이 이렇게 좀 나오긴 했는데, 이제 요거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만들어 이제 이해를 해보면 이제 저희 선형 모델 이거 ax 플러스 b를요 저희가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이제 세타 t의 x라고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세타 t x. 지금 무슨 소리냐? 세타는 a와 b, 네, 혹은 뭐 세타 제로와 네, 세타는 세타 제로와 세타 원. 네, 이 강의 자료의 노테이션을 좀 따라가 보면요 이렇게 되고, 그 다음엔 저희의 x는 이제 1을 여기다 붙이고 여기다가 이제 x를 이렇게 해준 것이라면 이제 세타 t의 x, 이게 아마 지난 시간에 조금 언제 했던 것 같은데요. 그러면 이제 세타 제로와 세타 원이라는 벡터가 주어지고 여기 트랜스포즈, 그 다음에 x라는 벡터인 1과 저희한테 주어진 x, 그러니까 여기서의 x는 튜머의 크기, 뭐 이렇게 종양의 크기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 1을 괜히 한번 붙여줬습니다. 그럼 이렇게 붙여줬을 때에는 이게 이제 직선의 방정식을 나타내게 되거든요. 어떻게 나타내느냐? 이것은 이제 어떤 벡터의 이제 트랜스포즈를 하면 x, 세타 0, 세타 1이라고 하는 이렇게 옆으로 뉘어진 수직인 벡터를, 수평인 벡터를 이렇게 대각선으로 이렇게 뒤집은 벡터가 되고, 여기다가 1x 이렇게 되면 이것은 이렇게 곱해져서 세타 0 플러스 세타 1의 x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럼 이게 저희 선형 변환인 이제 뭐 ax 플러스 b랑 똑같아지는 거예요. 이게 b 플러스 ax. 근데 뭐 ax 플러스 b 뭐 이런 게 저희가 조금 더 뭐 중고등학교 때 했던 그런 노테이션 상으로 좀 더 익숙하기 때문에 제가 그렇게 쓴 것이고, 이제 여기 책이나 아니면 이런 강의 교재에서는 이런 세타 0, 세타 1 뭐 이런 식으로 쓰게 됩니다. 그래서 뭐 숙제에서도 보시면 아마 이렇게 1을 저희 피처들에다가 1을 이렇게 추가를 해갖고 뭔가 만들어주는 뭐 그런 게 사실 있을 겁니다. 하여튼 뭐 그렇고, 네, 여기서 보시면 요 세타 t의 x, 요게 그러니까 y는 ax 플러스 b고, 그 다음엔 저희가 아까 한 것을 한번 보겠습니다. y에다가 2를 했고요. 그 다음에 0에다가 2를 또 해서 결국은 이 두 개 중에 비율인 2의 y승, 2의 0승분의 2의 y승을 아까 한 것입니다. 이게 저희가 아까 구한 확률이었죠. 그러면 이것은 이제 2의 y의 1승에 2의 y가 되고요. 이 2의 y는 뭐냐? y가 뭐였냐를 생각해 보시면 이게 아까 그 선형 모델에서의 아웃풋이 됐기 때문에 이게 바로 2의 세타 t의 x승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y였고 이 y는 결국 이렇게 간단하게 나타내질 수 있었으니까요. 여기까지 이해가시나요? 네. 그래서 이제 이 2의 y를 5로 대입을 하면 이제 이것도 역시 2의 세타 t의 x 이렇게 되고요. 결국은 저희가 구한 확률식은 이렇게 됩니다. 2의 세타 t의 x 플러스 1 분의 2의 세타 t의 x 이렇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저희가 하나만 좀 더 해보겠습니다. 하나만.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을 한 거는 뭘 한 거냐? 그럼 여기서 이제 저희가 2의 지수승으로 해갖고 굉장히 값을 키워놓은 혹은 뭐 0에 가깝게 만들어 놓은 값과 플러스 1 한 거 분에 그냥 저거를 쓴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 1과 이 두 가지 값의 상대적인 비율을 저희가 생각하는 확률값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이런 식을 이렇게 있을 때 이것을 그냥 저 분자에 있는 저 값으로 이렇게 약분을 좀 해보겠습니다. 약분. 그러면 이것은 이제 1분의 1 플러스 2의 세타 t x분의 1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되죠. 네, 그냥 분모 분자를 같은 수로 나눠준 거예요, 저희가. 그 다음엔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느냐? 1분의 1 플러스 이것은 2의 마이너스 세타 t x가 됩니다. 그렇죠?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2의 3승이었다. 이것은 2의 3승 분의 1은 2의 마이너스 3승이랑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는 요 식을 이제 얻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저희가 부르는 로지스틱 혹은 저기 시그모이드 펑션입니다.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것이 네, 결국은 표시입니다. 제가 방금 쓴 식이 저기에 있고요. 이것은 결국은 지금까지의 스토리를 잘 생각해 보시면 선형 모델을 거친 후 그거를 이제 2의 그 지수승으로 만들어주고 그것을 1과의 상대적인 비율을 통해서 이제 확률값으로 변환을 시킨 그런 어떤 식이다라고 생각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그러면. 네, 그러면 이제 아까 두 가지 요소가 있었던 것 중에 이제 한 가지 요소를 더 보겠습니다. 그게 바로 이제 저희가 부르는 이제 로스 펑션이었고요. 그 로스 펑션이 아까 제가 이런 식으로 생겼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악성인 경우에는 요거를 써야겠죠. 그래서 이 확률이 1인 값에서 점점 더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저렇게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되고 이제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이 펑션을 쓰는 게 되고 그렇게 되면 저희 코스트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정의가 되냐면 뭐 이런 식으로 좀 정의가 된다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게 지금 어떻게 정의를 한 것이냐를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유도하는 방식들이 이제 뭐 좀 여러 가지가 있긴 한데 이제 저희가 여기서 얻은 요게 뭐냐? 저희가 이게 악성일 확률일까요? 아니면 저게 양성일 확률일까요? 저것은 이제 악성을 저희가 1이라고 생각하고 양성은 0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 기준에 의해서 나타난 확률값이기 때문에 저 값이 만약에 아까처럼 뭐 한 73%가 된다. 그럼 그것은 뭐가 73%가 될 확률이냐를 보면 악성이죠. 그렇죠? 네, 그렇게 됩니다. 그러면 악성일 때는 저희가 이 확률을 어떻게든 올려주고 싶은 거고요. 양성일 때는 이 확률을 어떻게든 낮춰주고 싶은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 네, 이게 요게 결국은 악성이라고 모델이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확률값이 되고요. 이 확률값을 저희는 악성일 땐 최대한 1로, 양성일 땐 최대한 이제 0으로 바꿔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이제 저희가 h 세타의 x라고 이렇게 부르면요. 이게 세타라는 파라미터에 의해서 저희가 저희 모델이 만들어낸 어떤 가설입니다. 가설이라는 말의 측면에서 이제 h를 하이파테시스라고 쓰고요. 그 다음에 가설이라고 하는 말은 이제 모델이 잘 이렇게 설정을 해놓은 그 y는 ax 플러스 b에서의 요 a와 b 값, 요 두 개가 어떤 특정 값으로 설정됐을 때 그것을 어떤 특정 가설이라고 부르고요. 또 다른 가설은 뭐 이렇게 반에서 저희가 뭐 아까 말씀드렸던 어떤 누구는 a와 b를 뭐 2,2라고 하고 누구는 a와 b를 3과 1이라고 했을 때 그때 나타나는 어떤 그
모델이 얼마나 잘하고 못했는지 뭐 그런 것들도 있을 텐데 어쨌건 그 하나하나가 이제 가설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뭐 A와 B가 이제 어떤 형태로 고정이 되어 있어서 이제 이런 값을 준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 값을 저희는 최대한 좀 이렇게 증가를 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이제 어떻게 하느냐? 그것이 이제 이러한 여기서의 이제 요 로스 펑션으로 정의가 되는 것입니다. 즉 무슨 소리냐면 이게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그러니까 모델이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확률값이고요. 거기다가 로그를 취한 다음에 그다음엔 또 마이너스를 취해주면 이게 결국은 저희가 생각하는 로스 혹은 얼마나 얘한테 감점을 부여해야 될지에 대한 이제 펑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즉 이게 뭘 나타내는 것이냐? 아까 보여드린 이제 요 그래프를 저희가 나타낸 것이고요. 요 그래프가 그러니까 다름이 아니라 저희가 이전에 지금 뭐 이렇게 나왔던 뭐 지수승 아니면 로그 함수, 지수 함수와 로그 함수 중에서 이제 로그 함수를 뭔가 조금 변형을 한 거예요. 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변형을 했는지를 이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로그 함수는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1을 이렇게 지나고 이런 식의 이제 펑션입니다. 그렇죠? 이런 식의 펑션인데 저희의 하이파세시스에서 나온 값은 항상 0에서 1 사이의 값을 가지겠죠. 0에서 1 사이는 이제 이만큼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됩니다. 0에서 1 사이. 그러면 한번 저희가 이 함수를 살짝 뒤집어 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로그의 x라는 함수입니다. 근데 이 x는 저희가 뭐를 집어넣느냐? 저희의 h 세타의 x라는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저희 모델이 악성이라고 생각하는 그 값. 아까 이렇게 복잡하게 구해진 그 계산식을 저 x 자리에 로그의 x 자리에 저렇게 넣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것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를 한번 뒤집습니다.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를 취한다는 것은 무슨 소리냐 하면요. 네, 이게 뭐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y는 이거는 또 약간 또 고등학교 시절로 저희가 돌아가면 이거를 한 마이너스 3 이렇게 놓겠습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x는 적당히 뭐 이런 포물선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포물선. 그러면 제가 여기다가 전체적으로 이렇게 마이너스를 겁니다. 마이너스를. 이렇게 됐을 때에는 원래 있던 이 펑션을 어떻게 해주는 게 저 효과를 낼까요? 그림으로 보면 저 전체 식에다가 마이너스를 딱 걸어줬다. 그 말은 이게 갖고 있던 원래 펑션에서 이것을 이렇게 대칭을 하되 이제 대칭이 x축 혹은 y축 대칭이 있었고 이것은 x축 대칭이 되는 거죠. 지금 무슨 소리냐면 원래 요만큼에 해당하는 함수값이 뭐 한 x가 뭐 한 여기가 1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한 2라고 생각을 하시면 2, 4 플러스 4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원래는 얼마가 됐느냐 저기 2, 4 2 나이가 8에 양수가 나오니까 좀 그러니까 이 그래프랑 좀 맞지 않으니까요. 제가 이것을 한 12 정도로 바꿀게요. 그러면은 8 빼기 12 하니까 2일 때는 여기가 4가 나오는 함수값을 가졌는데 마이너스 4가 나오는 함수값을 가졌는데 일단 마이너스 취한다는 것은 이것을 이렇게 해서 4로 올리겠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대칭을 시키겠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이게 모든 x들에 대해서 다 이게 성립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제 이런 식의 결국은 x축 대칭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것도요. 원래 로그 x에는 이런 펑션이 있었는데 그래서 그게 이 펑션이었다면 이 펑션을 여기다 마이너스를 전체적으로 탁 씌웠다는 것은 이것을 이 x축에 대해서 이렇게 뒤집었다는 뜻이 됩니다. 그러면 그 펑션은 이렇게 됩니다. 그렇죠? x축에 대칭. 그러면 여기서 저희의 정의요. 아까 제가 이렇게 초록색으로 칠해 놓은 0에서 1 사이의 뭐 확률값에 해당하는 이 정의역에서 이런 식의 이제 그래프가 얻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 부분은 그냥 싹 다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의 정의역은 항상 0에서 1 사이에서만 정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 그때는 저 펑션이 저렇게 올라가죠. 저거를 저희가 로스로 쓰겠다는 겁니다. 로스 펑션. 즉, 로그에다가 이제 마이너스를 취해서 x축 대칭을 한 이 펑션.
그리고 이것은 아까 저희가 생각하는 이 펑션이 그 모양이 되는 거죠. 그 0에서 1 사이만 저희가 확대를 해서 그렸더니 이렇게 된 것이고요. 그럼 이 펑션을 저희가 로스 펑션을 계산하는 어떤 그 기준으로 삼겠다라는 말은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제 1인 경우에는 75%면 뭐 요만큼의 로스가 생기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 다음엔 네, 그래서 이제 요거를 이제 이해를 하셨습니다. 요거. 네, 그걸 이해를 했고요. 그 다음엔 y가 0일 때, 즉 양성일 때는 어떤 로스를 발생을 시켜줘야 되느냐? 이거에 이제 이렇게 뒤집은 형태의 로스를 발생을 시켜줘야지 되겠죠. 그리고 그때의 식은 이제 요렇게 이제 뭔가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또 보겠습니다. 네, 이것은 이제 뭐냐 하면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요. 자, 저희가 기본적으로 이 H 세타의 X 저게 뭐였냐? 악성이라 그러니까 모델이 생각하는 악성의 프로바빌리티입니다. 그렇죠? 그러면 모델이 생각하는 양성의 확률은 뭘까요? 그러니까 악성이라고 이 모델이 73%라고 생각을 했으면 모델은 거꾸로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27%가 됩니다. 그렇죠?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제 적용을 해주되 이런 모양을 그대로 써주되 어떻게 생각하실 수가 있냐면 이 모델이 양성이라고 생각하려면 그게 1이어야 되는데 근데 그 모델은 이제 그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은 1 빼기 악성이라는 확률이잖아요. 그래서 그거에다가 똑같은 로스 펑션을 저희가 적용을 해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되게 좀 뭔가 쉬운데 좀 저도 막 좀 약간 헷갈리는 게 좀 있는데요. 네. 모델이 하여튼 생각하는 게 이게 하여튼 73% 이게 악성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저희는 1을 기준으로 이게 1이 되도록 저희가 이게 확률을 최대한 좀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하필 이 데이터는 이제 양성입니다. 그러면 양성을 기준으로는 네, 얘가 생각하는 확률은 27%로 양성이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 27%라고 생각하는 이 양성을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느냐? 이제 0에 가깝게 저희가 만들어 줘야지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네, 요 펑션에서 넣은 요거는 이제 어떻게 한 것이냐? 얘가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위에 것과 아래 것 이게 악성인 경우고 이게 이제 양성인 경우가 되는데요. 이 양성인 경우에는 이제 어떻게 생각을 한 것이냐? 악성이 73%였으면 이제 H-1-H 세타 X 요게 이제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되는 것이고요. 이거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0에 가깝게 일까요? 아니면 이게 1에 가깝게 일까요? 이게 좀 이게 네. 자, 그러니까 이게 양성입니다. 이게 그러면 양성이 100%인 데이터예요. 그렇죠? 근데 저희는 이게 27%밖에 양성이라고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양성이니까 저희는 양성 100%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27%라고 나온 값을 더 끌어올려줘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 1-H 세타 X가 결국은 이 확률이 그러니까 이게 제가 0이라고 쓰긴 했지만 이게 양성에 해당한 레이블이 그렇다는 거고요. 양성 1 확률이 100%가 돼야 되는 거잖아요. 저희는 이게 양성이니까. 그런데 모델은 양성이라고 생각하는 확률이 27%입니다. 현재. 그러니까 이것을 100%에 또 맞춰주도록 저희가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은 양성이라고 하는 것을 100%를 여기로 또 두고 이번에는 모델이 생각하는 양성이라고 하는 프로바빌리티인 요거를 아까처럼 똑같은 로스 펑션에 적용을 해서 이게 커지면 커질수록 0점, 그러니까 감점이 없는 거고 작으면 작을수록 감점이 이제 굉장히 급격하게 커지는 형태로 적용을 해주는 것입니다. 네, 이해 가시죠? 그렇게 되면 이제 로스 펑션에서 아까 있었던 요 로스 펑션에서 요 값만 이렇게
바꿔주면 됩니다. 왜냐하면 양성일 때는 어쨌건 양성 프로바빌리티를 1로 만들어주고 싶은데 양성에 해당하는 프로바빌리티, 모델이 생각하는 양성의 프로바빌리티는 1 빼기 악성의 확률이니까 이 확률을 이제 키워주는 것이 이제 저희가 하고 싶은 일입니다. 그래서 악성일 때와 양성일 때에는 조 펑션과 이 펑션을 두 개를 이렇게 다르게 써갖고 이제 로스를 정의를 하는 거가 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그래서 이거의 어떤 직관적인 좀 의미를 좀 이해를 하셨다면 요거 함수를 그냥 한번 기계적으로 좀 그려 보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로그의 마이너스 1 빼기 x 뭐 이런 거를 지금 그린 거잖아요. 그러면 로그 x에서 이걸로 이제 어떻게 만들까요? 그러니까 x 대신에 로그의 1 빼기 x로 이제 만든 건데요. 이것은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거는 그냥 한번 좀 그려 보겠습니다. 그려보면 자 x가 일단은 이것은 이제 이거를 어떻게 할 수가 있느냐? 먼저 이거는 두 단계의 변환으로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로그의 x를 로그의 1-x로 만들기 위해서는요. 로그의 x에다가 마이너스 1을 해줍니다. 즉 x 대신에 x-1을 대입을 한 겁니다. 그쵸? 그 말은 어떻게 한 걸까요? 로그 x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것을 저희가 x 대신에 x-1을 넣었다. 그러면 이게 1일 때 원래 0이 됐는데 여기서는 언제일 때 0이 될까? 이 값이 1이 되어야지 이제 0이 되는 거잖아요. 이거 1로 이렇게 평행이동한 거 x축으로. 그래서 x 대신에 x-1을 넣으면 이게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형태의 그래프가 나옵니다. 그러면 이 점근선 여기와는 절대 만나지 않았는데 그 점근선이 이번엔 여기가 이렇게 되면서 이렇게 여기가 1이 됩니다. 이렇게 되죠. 그러니까 x축으로 평행이동을 이렇게 한 겁니다. 그 다음엔 이거를 이렇게 평행이동을 한 게 있고 또 이번에는 이 변화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로그의 마이너스 x승. 그래서 x-1을 해주면 평행이동이라는 걸 아셨고 로그의 마이너스 x승은 어떻게 될까요? 아까 이제 y는 이제 뭔가 fx라는 식에서 여기다가 전체에다 마이너스를 걸어주면 이게 x축 평행이동이 됐듯이 죄송합니다. x축 회전이동이 됐듯이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저희가 하나하나 x에다가 마이너스 x를 대입한다. 즉 그 말은 여기다가 x제곱 플러스 2x 마이너스 12에다가 x에다가 각각 마이너스 x를 대입하면 마이너스 x 제곱 그 다음엔 플러스 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마이너스 12 이렇게 해서 x자리에 마이너스 x를 대입을 한 것은요. 이것은 뭐의 대칭 이동일까요? 이게 이제 y축의 대칭 이동 뭐 이런 게 있었습니다. y축의 대칭 이동. 그래서 결국은 이것은 또 어떻게 그릴 수가 있느냐? 원래 로그 x가 이렇게 있었으면요. 원래 로그 x가 이렇게 있었으면 이것을 이렇게 대칭 이동을 시켜서 이게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것은 저희는 마이너스 로그 1-x 이걸 그리고 싶은데요. 이거를 로그 x에서 출발을 해서 여기까지 도달을 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로그 x라는 것이 어떻게 생겼는지를 아니까. 그래서 이걸 어떻게 하냐 하면 로그 x를 먼저 로그의 마이너스 x로 바꾸고요. 그 다음엔 x자리에 로그의 마이너스 x 빼기 1을 해줍니다. 그러면 여기서 1로 갔을 때는 x를 마이너스 x로 이렇게 바꿨고 여기서 1로 갔을 때는 x를 x-1로 이렇게 바꾼 것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일어나는 것은 x축으로 1 옮겨가고 여기서 일어난 것은 y축으로 대칭 이동한 거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엔 이게 결국은 로그의
1-x였고요. 여기다가 여기 마이너스가 하나 더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다가 다시 마이너스의 로그 1-x를 한 거고요. 이것은 이 지금 전체 함수에다가 마이너스 이렇게 건 것과 똑같기 때문에 이것은 또 뭐냐? x축 대칭이 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여기서 1로 올 때는 이게 뭐냐? y축 대칭이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1로 갈 때, 즉 이것은 x축으로 플러스 1만큼 이동. 네. 이렇게 단계들이 이렇게 됩니다. 네. 그래서 이것들을 하나하나 좀 해보면 좀 짧게 그려서 원래 로그 x가 이렇게 있었고요. 그 다음엔 이렇게 y축 대칭을 합니다. 그러면 이 그래프를 이렇게 바꿨고요. 그 다음에 그것을 1만큼 저희가 쉽 이동시킵니다. 그러면 여기가 1,0이었던 것처럼 여기가 마이너스 1,0이 되고요. 요게 요만큼씩 다 이동을 하는 거예요. 1만큼씩. 그러면 이게 요런 식으로 이동이 됐습니다. 여기 정근선이 1이 있고요. 네. 이렇게 되고 요 빨간 선을 이번엔 여기서 x축 대칭을 마지막으로 해주죠. 그러니까 x축에서 이렇게 올립니다. 그러면 최종적으로 나오는 그래프는 이 빨간색의 대칭 이동인 x축의 대칭 이동인 이렇게 잘못 그렸다. 다른 색깔로 좀 쓰겠습니다. 네, 이렇게 됩니다. 네. 네, 그러면 세 번의 저희가 이동을 통해서 이제 이 초록색의 그래프를 얻었고요. 저 초록색 그래프가 역시 저희가 이 확률이라고 생각하는 값은 이제 결국은 정의가 되기를 여기서만 정의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 함수를 얻게 된 것입니다. 요 함수. 그리고 저 함수가 지금 저희가 뭘 한 거냐 하면요. 네, 이거에서 이제 뭘 한 거냐면 네. 요 밑에 있는 함수를 저희가 기계적으로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이거의 경우는 이제 여기서 나타난 이런 식의 함수가 얻어졌다. 즉 제가 그렸던 여기에 이 초록색에 해당하는 정의역이 이만큼에서 해당하는 이 초록색의 함수를 저희가 얻은 게 되고요. 저게 그 음수, 이제 양성일 때의 어떤 로스 펑션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가 두 가지 요소를 좀 어렵지만 이 두 가지 요소를 저희가 이제 다 봤습니다. 네, 점수를 매기기 위한 로스 펑션의 정의와 그 다음에 그 아까 선형 변환에서 나온 그것을 이제 확률로 변환하기 위한 이제 시그모이드 펑션. 네, 그 두 가지 요소를 보셨으면 이제 거의 다 이제 한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이제 요것들을 저희가 저희 그레이디언트 디센트를 통해서 얘네들을 이제 미분을 또 해주고 그 미분값으로 나온 그 해당 값들씩 이제 조금씩 이제 업데이트를 해주는 게 됩니다. 네. 그 다음엔 요것을요 제가 좀 그러니까 하나의 식으로 좀 간단하게 좀 쓸 수가 있습니다.